문인서명리 157화 시작하겠습니다. 일주론 무인일주에 이어서 무오일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명현상을 겪었거든요. 새벽에 5시쯤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뭔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이렇게 창밖을 봐도 아무 일도 없고 그게 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 오른쪽 귀를 다쳐서 오른쪽 귀가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약간 신청을 안 하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게 약간 이 균형이 안 맞는 느낌이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청각만 쓰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발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어폰을 양쪽에 끼는데 한쪽에서만 들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상하죠. 근데 뭐 실제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계시면서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은 노력하면 어쨌든 적응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정신적 장애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하면 적응 못할 게 없다. 뭐 이런 주의라서. 근데 이제 알코올 의존증이나 고혈압 이건 아닙니다. 그날 굉장히 고생했는데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거든요. 머릿속에서 막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재밌는 건 그때 개묘년 개해월 기해미일이었습니다. 개수가 청각기관을 상징하거든요. 미토에 딱 임묘하잖아요. 싸그리 임묘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풀렸는데 수면 장애 이런 문제가 좀 원인이지 않았나. 그런 날이 겹쳐서 그런 건데 그러면 매일 일진 연구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맞힐 수 있지 않냐.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제 명리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여간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개수가 귀를 상징하는구나, 청각을 상징하는구나 또 하나 배우셨잖아요. 그죠? 수면 규칙적으로 하시고 제가 요즘 평일에 계속 밤 늦게까지 수업이 있어서 월화수목금을 계속 그렇게 하고 하루는 이제 또 2번의 수업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책 읽을 시간을 확보 못하니까 또 늦게까지 책 읽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수면이 좀 불충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신호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수면을 취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제 영상 보시면 이제 슈퍼땡스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슈퍼땡스는 사랑입니다.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멤버십 회원들만을 위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또 이제 일반 영상은 그냥 또 퀄리티 없게 만들거나 너무 또 안 올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럴 바에야 이렇게 오늘처럼 슈퍼땡스 그러니까 나 오늘 컨텐츠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 내 거 풀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 표시 하면 좋지 않을까. 왜 후원이 채널의 운영에 큰 힘이 되는지 제가 1000명 넘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냥 지금 하는 대로 무료 강의하면서 무료 영상 만들면서 퀄리티를 높여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다수의 분들에게 혜택이 어쨌든 돌아가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슈퍼땡스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강요한다고 이거 뭐 저절로 손이 가서 누르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무오 일주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 전에 무오 일주 분이 하나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주 2개예요. 2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입니다. 몇 년째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힘들어서 계속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포기하고 학원 프리랜서가 맞는지 고민되네요. 과목은 국어이고 국어 교육학 졸업 후 용돈벌이로 강사로 알바하며 수년째 수험생활 지속 중입니다. 교사 강사 말곤 다른 진로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프리랜서보다 안정된 직업을 원해요. 인성이 많고 무관이고 그래서 현실성 없이 단절된 채 공부만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느낌은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서서 이럴 때 상담을 잘 받아야겠죠. 넌 안 돼. 정신 차리고 학원 가서 선생 저 강사 노릇이나 해. 정규 취직 못하면 뭐 해야 돼? 프리랜서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이 사주는 원하시는 공직자, 교사, 정규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축월 겁재월에 태어났습니다. 지장간 보니까 개신기죠. 겁재와 식상생재 하면 됩니다. 나는 상관생재. 이 신금이 딱 튀어나와서 이제 상관격, 상관폐인격 뭐 이렇게 되겠죠. 자격을 가지고 상관을 쓰면 됩니다. 상관은 학생들이죠. 이 사주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을 가르칠 거야. 그런 의지가 한눈에 보이죠. 이 사주는. 그러니까 천간에 연월, 천간이 이렇게 병신합 합을 이루고 있으면 묶여서 둘 다 못 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국가의 편인 자격, 근데 이 제극인된 자격이죠. 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죠. 그 자격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돈을 만드는,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인데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 내가 그 자격을 취득해서 돈벌이 한다. 그런 얘기고, 그 편인 자격과 내가 사회적으로 쓰는 상관이, 상관일이 합을 이루고 있어. 병신합수 죄를 만들죠. 내가 쓰는 것은 이 국가 자격에 딱 묶여야 돼. 근데 이게 또 정화가 있으니, 요게, 이 묶이는 것을 자주 방해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축토라고 하는 존재가 상관을 딱 올려서, 물론 얘만 올린 게 아니라 나도 사중경금을 갖고 있어서 사유축 이렇게 식상가 방합을 만들어서 함께 쓰는 상관, 사회적으로 쓰는 상관. 내가 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드러나. 그런데 인성 갖고 하는 일이야. 그 인성 가지고 학생들 가르쳐. 이런 구조죠. 근데 얘가 이 사회에 있는 인자인 인성과 재성을 자축합 병신합으로 먼저 선점하고 있는 구조이죠. 나는 인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축토하고는 오축 원진기문 탐화의 관계예요. 그 얘기는 내가 무오일조, 오늘 이제 무오일조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또 길어지겠네. 그 본문 내용은 15분 이내로 어떻게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일주가 이게 양인일주라서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이렇게 주입시켜서 누르려고 하는 이른바 양인, 칼든 사람이잖아요. 장군처럼 내가 영을 내려는데 네가 안 따라 거부해? 뭐 이런 기질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왕지잖아요, 또 얘가. 그죠? 이게 해자축인 묘진사 오 그러면 12문성으로 어떻게 돼요? 제왕지죠. 그렇죠? 그리고 인호술삼합의 이 12 신살로 보면 또 장성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일주예요. 그게 인성으로, 정인으로서 양인일주 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죠. 거기에 제왕 장성까지 겹쳤고, 이게 뭐 왕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인멸시키잖아. 내가 그냥 또 오화도 아니고 사오미의 왕지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굉장히 강력한, 이게 이제 잘못 보면 잘못 보면 아니라 나쁘게 보면 내 고집이 너무 센 거고 내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나쁘게 쓰면 아집 같은 거죠. 신념, 신조 이쪽으로는 좋지만 그 강력한 내가 옳다고 믿는 나의 원칙을 이 사회의 축토들이 인멸을 시켜버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꺾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져준다. 내가 정말 오라 이건 타협할 수 없어. 이건 절대 안 돼. 다른 건 다 내가 인정하겠는데 이건 내가 오라. 이런 거 버리셔야 돼요. 그냥 다 오라 니들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사왔어야 된다. 사유축. 여기 다음 때문에 사유축. 그러면 축토가 잘 받아들여요. 오화를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와 정인을 쓰면 또 좌우충으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 왕의 생각을 버려라. 나만 이건 절대적으로 오라. 이건 내가 타협할 수 없어. 이것은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버리시면 됩니다. 나는 사와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화가 딱 정인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게 이 편인 근이 딱 되어주는 겁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실제 상담을 통하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개인의 특화하여 그럴 순 없죠. 여기에서는 제가 말을 지금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술대원이 있게 되면 이제 강력한 관여지동의 비견이 왔습니다. 얘도 상관 페인하려고 하죠. 국가자격 써서 상관 쓰려고 해요. 얘가 와서 축수령 하니까 서로 막 얘와 얘가 막 경쟁하는 입장이고, 그죠? 그러면 축수령 하면 오화는 여기 축토에 임묘하고, 사화는 술토에 임묘하고, 정화는 여기 축토에 임묘하고, 병화는 술토에 임묘하고, 인성을 내가 쓸 수 없는 그런 대운이죠. 다른 녀석들이 막 다 뺏어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효과가 잘 안 나오는, 하지만 뭔가 이뤄내려고 하는 형국이죠. 이민계묘 이게 지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술토로 다 가버리고 인호술에서 술토로 가버리는 형국인데, 갑진년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천간에 이 비겁들을 좀 다스려 줄 수 있는 관이 살이 딱 떠서, 살이 뜨면 살인상생으로 살인소통으로 해서 내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비견이 있는데 이 술토 나를 임묘시키고 얘들을 다 임묘시키는, 이 편인을 임묘시켜 다 가져가는 애를 다시 쳐버리는, 진토가 진술추응하고 축진파해서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진사합, 나하고 연결되는 이런 비견이죠. 나에게 강력한 근이 되어줍니다. 관대지 근이 되고, 얘가 이 편관 조직에서 일하는 애인데 나의 이 인성과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 나는 얘의 다스림을 받아 살인상생으로 연결되고, 얘는 또 국가자리하고 자진, 신자진 합을 하여 국가자리에서 이 정제를 받는 존재, 그 존재가 이 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할 텐데 나는 또 이들하고 연결된다. 당연히 내년까지는 시험 보셔야죠. 내년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이 사주는 평생 인성을 써서 이 사회의 상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겁재성을 깔고 있는 이 아이들, 상관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게 사오미 미토를 또 공엽하니까 미토라고 하는 겁재성을 쓰면 또 뭐 충미충, 자미, 원진 이렇게 하면 못 써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양인적 기질, 이게 이제 정인, 무오, 이렇게 양인인데 정인인데 그 속에 기토니까 여기에 있는 겁재성,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화를 공유하는 이제 그런 양인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사오미로 써서 나의 투쟁성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내 생각이 옳아,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교사라고 하는 건 어때요? 공직자죠. 공무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뭐 자기 주장 내세우고 그래봐야 뭐 시스템을 내가 이길 수도 없고, 항상 나는 평교사로 시작해서 보면 위에 각 부서를 맡은 선생들도 있고 그 위에 교감 교장까지 있는, 또 지금 이제 교권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온 상태이라서 여러모로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성을 하회 같은 나의 넓은 마음으로 내가 다 수용해 줄게, 이런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내 걸 앞세워서 사람들과 다투고 서로 원망하는 사이가 되고 멀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화를 아예 사람들에게 임묘시켜, 나는 이런 거 없어, 나는 항상 밝은 마음, 새로운 마음,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사유축, 그런 마음으로, 이 상관들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학생들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난 살아갈 거야.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이 왕지 공부는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 볼래. 교사로 땡이 아니라 계속 함께 시대에 맞춰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가운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들과 보조를 맞춰가는 눈높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 나가야죠. 인문 지식도 넓히고 교양도 갖추고, 그러면서 세상을 내다보는 통찰력도 있고, 그러면 존경을 받죠.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인성을 그런 식으로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게 또 무관사주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남자 인연 이런 것도 당연히 좋겠죠. 세운에서 나중에 관이 깔려올 때 그럴 때 좋겠죠. 뭐 이럴 때 이제 또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것은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내년까지 열심히 공부하여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합격은 이렇게 되면 거의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똑같은 사주를 가진 분들이 그때 전부 다 합격하겠어요?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분.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많고 깨달은 것이 많을 때, 풍부하게 쌓여 있을 때 사회의 상관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운도 도와주죠. 정유, 병신, 사유축 그러면서 오신합 이때부터는 나이 들어서 이제 40대부터는 내가 오화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때는 내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죠. 그죠? 이제 중간 간부 소위 말하면 이제 업력도 충분히 됐고 이제 교사 생활 오래 해서 제자들도 많이 길러냈고 학교에서도 이제 인정받는 그래서 후배들도 다독거리고 위에 높은 분들하고의 원활한 소통도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때 이 5초 원증기문도 풀리고 신자진 연결되죠. 이때는 또 이제 사신형이 있으니까 이런 편인적인 문제로 인한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또 이 편인적 학문, 명리, 철학 이런 공부를 중년에 많이 하면 또 그 이후의 삶이 좋아지겠죠.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 들어간 회사가 부서가 맞지 않아 올 봄에 그만두고 변리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꼭 이분 이게 짧은 내용에서 제가 굳이 지적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분들이 정말 옛날 대학생들처럼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기자들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런 거 거기에 한 이걸 전혀 엉뚱한 우리나라 그 나라 한자 써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고 비웃음 그 비아냥거리가 된 기자들 최근에 있었잖아요. 뭔가 문장에 하여튼 이게 문장이 깔끔하지 않아.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대통령이 국어를 싫어해서 그런가. 물론 농담입니다만. 하여튼 이 짧은 문장에서도 띄어쓰기 보세요.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띄어야죠. 회사의 부서가 맞지 않아. 맞지 하고 않고 뜨고 올봄 가능할까요? 붙여야 되고. 그거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실 때는 특히 이분은 이제 문서 작업을 하실 분이잖아요. 변리사. 책 많이 읽으시고 글쓰기 꾸준히 하시면서 문법 이런 것들 진짜 잘 좀 맞추셔라. 문장 깔끔하게 하시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써봐야 됩니다. 뭐 글쓰기 책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써봐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몸에 체화가 되는 거거든요. 제 후배 변호사 있는데 문장을 진짜 못 써. 글을 못 써가지고 제가 소개해줬다가 컴플레인도 받았거든. 문장이 너무 엉망이고 내용이 엉망이라 내가 다 고치고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걔가 요즘 좀 이러이러합니다. 뭐 어차피 검토는 하셔야 되니 검토하시면서 그냥 모른 체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 소개해 주기가 쉽지 않죠. 정말 프로페셔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들어간 페이퍼워크 많이 하거든요. 컴퓨터로. 하다못해 엑셀, 파워포인트 뭐 발표하려도 파워포인트로 문서 작업하는데 거기에 오타나고 이래봐요. 옛날 같으면 진짜 박살났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박살나면 회사 때려 치우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악착같이 정말 그런 문장 훈련을 해주긴 해줘야 됩니다. 기획서든 뭐든 하여간 내가 내용을 문장으로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 안 읽으면 절대 생기지 않아요. 꼭 당부드려요. 변리사도 문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특허, 실용신안 또 뭡니까? 뭐 상표 등록, 의장 등록 이런 거 대행해주는 전문가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문서 작업해야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화학공학과 전공하신 분인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을해병술 기해을해 똑같네요. 술월 겁재월에 태어났습니다. 신정무,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고전이든 어떤 책이든 이 지장 간에 이 사회의 디테일한 속성이 있으며 그걸 통하면 사회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회 영역,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숙제를 줬는지 과제를 줬는지 이미 그 암시되어 있는 걸 이미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겁재들과 함께 식상 써라. 나는 식신 쓸 테고 너는 상관 쓰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중간에 정화라는 인성, 너한텐 정인, 나한텐 편인, 나한텐 식신패인, 너한텐 상관패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이 전문직에 종사할 팔자다. 기본적으로 내가 신금을 받으니. 그런데 이 편인이라는 전문 자격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정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살인상생하는 구조죠. 돈 가진 평관 조직의 술토와 함께 살인상생 직장인. 이 화공은 이게 이 사주가 무식상사주인데 어렸을 때 이 식상이 딱 들어와서 이게 신유소를 하면서 이 화기를 임묘하는, 얘는 이제 목생화를 받은 애죠. 원국도 그렇고. 이 화기를 임묘하면 이 안에 들어간 금들이 이 화기를 받아서 어쩌고저쩌고 뒤섞이면서 화학적 반응 같은 걸 일으키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계의 물상도 되고 그것을 응용해서 어떤 분야로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공학적 요소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사주는 연월의 인자, 이 을목과 이 병화가 이 술토 겁재에게 임묘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게 있다고 무조건 그게 막 다 임묘해버리는 게 아니라, 임묘한다는 건 회사 생활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에 관이 있으니까. 이게 건드려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해를 깔고 있는데, 이 술의 천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식상인데, 이 술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유술이라는 인자를 대운에서 반응해서 갖고 있으면서 술토로, 그래서 이 술해가 진사, 미신, 술해, 축인은 바로 그 다음 공간에 자기가 저장하고 보관하고 있는 에너지를 넘겨주잖아요. 이게 토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좋아. 또 술의 천문성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변리사 속성도 잘 맞긴 맞아요. 술토가 중요한 존재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가 안 갖고 있는 이 신금을 녹여주잖아. 이 술월과 해월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요. 잠깐 설명할까요? 그냥 여러분에게 도움 되시라고. 오늘 땡스 얘기도 했는데 이 신금, 그러니까 6월에 경금이라는 먹거리가 열리고 그걸 먹어치우면 이제 씨앗만 남죠. 씨앗까지 다 먹어치우는 애들은 없어요. 우리 인간도 안 먹죠. 복숭아 아그작아그작 먹다가 이제 이다 작살나겠죠. 복숭아 씨는 버립니다. 그렇게 남겨진 6월의 신금이 술월로 넘어오면 묘수랍되어서 낙엽이 떨어져서 이제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술월의 무토를 딱 덮어요. 그럼 거기서 묘수랍, 묘라고 하는 낙엽과 술월의 무토 사이가 덮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묘수랍으로 온기가 만들어지면 그게 정화예요. 걔가 이 신금, 죽어있는 씨앗에 열기를 가해서, 제가 비유를 이제 수업할 때, 죽은 미이라다. 미이라, 우리가 영화 미이라 보면, 주문해 오면 빨갛게 이렇게 되잖아요. 살아나려고. 그게 이 육체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이 신금이 원래 금이니까 하얀색 아니에요. 빨갛게 익은 신금이 이 해수를 보면 해중 임수에 풍덩 빠져버려요. 그래서 금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 달구어진,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열기를 가진, 우리가 죽으면 싸늘하게 식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려면 온기를 불어넣어야죠. 온기를 불어넣어줬어. 만약에 잠깐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 그러면 우리의 육체에 다시 온기가 싹 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수기에 쫙 퍼지면, 이 암흑의 공간에 딱 퍼지면, 오행적으로 그냥 수기인데 제가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미지의 세계에서 다시 생명력이 태어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묘미 삼합의 출발점이 딱 되는 거죠. 갑이라는 양기가 출발하는 공간이 해월이 되는 겁니다. 금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 후에 목의 원료가 되는 이런 과정이 수레예요. 이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인호술 삼합의 양기가 이 화기가 인묘되어서 해자축의 이 저승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술토 이쪽이 관문이란 말이에요. 저승으로 넘어가는 관문, 정신세계로 넘어가는 관문을 지키고 있는 동물이 뭐예요? 개죠, 개. 그래, 개 키우고 늙어서 이제 애들이 똥을 좀 못 가리고 잘 못 걸어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돈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돌보는 것도 귀찮고 병험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싫고 해서 막 휴게소에 버리고 놀러 갔다가 아무데나 시골 마을에 버리고 이런 애들 막 블랙박스에 찍히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좋은 데 못 갑니다. 좋을 때 못 가요.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죠. 인간이 죽어서 실제로 윤회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은 개인적 철학의 문제니까. 근데 저는 뭐 개를 14년 동안 키워서 잘 압니다. 개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사람보다 훌륭한 점이 훨씬 많죠. 의리를 지킬 줄 안다는 거죠. 아니 너는 이러이러서 싫어 헤어져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개는. 그래서 왜 저 존재가 윤회한다면 개로 태어났을까, 때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한테 잘하라 교훈이에요. 나이 많다고 병들었다고 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개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사람도 능히 버려요. 그런 거죠. 이 수레천문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평생 그런 돈벌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레천문. 사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적인 가치를 어기면 당신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거야.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거야. 그걸 소위 지체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정해진 길을 거스르니 타인에게 도움되는 일, 타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대신해서 풀어주는 일을, 공공의 속성을 가진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오직 정제 깔고 있다고 돈에 미쳐서 오직 돈, 여자 이렇게 살면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주가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리사 잘 맞아요. 수레천문 때문에 잘 맞는 게 아니라 이제 보세요. 이 술토가 건드려지지 않으면 직장생활 할 겁니다. 근데 다 이 개미가 와가지고 이 양인이 왔죠. 돈 가진 양인인 거예요. 돈 가지고 있는 친구 이런 애들 받겠죠. 그런 애들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양인성도 내가 이렇게 이런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내가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야 되나? 재미없어.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술미형을 딱 건드리면 그런 속성이 딱 생기죠. 나의 양인성과 이 술토들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해묘미 내 거 만들고 싶어요. 얘가 딱 건드려지면 술미형에서 천간에 숑숑 들어와가지고 회사 때려치자. 내 회사 이런 거 내 관을 세우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재성이 딱 오니까 정인제극인 딱 되면서 나의 돈벌이를 해보고 싶다. 그런 욕망이 딱 발동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딱 그런 때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세운에서도 이제 개묘년 왔으니까 이 천간에 떠 있는 을목이 이제 지지로 와서 묘술합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안녕 너 가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해묘미로 내 거 만들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변리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항상 누군가가 신청한 내용 이거 특허 등록 가능하겠어. 실용신안 괜찮겠어. 좋아. 상표 등록 가능해.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근거들을 이렇게 검토하고 그래서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근거를 쭉 이렇게 문서화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판단 능력, 검토 능력, 검증 능력, 분석 능력. 그런데 굉장히 애매한 건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막 기존에 쌓인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기 의견을 달아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추론합니다. 이런 이제 추론 능력, 선견지명 능력, 미래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다 제극인인데 운에서 이렇게 인성과 만나면서 내가 제극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대운과 만나죠. 잘 맞습니다, 아주. 그래서 하십시오. 내년 1차, 후년 2차는 진짜 이런 것은 개인 상담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저한테 뭘 얼마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안 됐어. 아씨 너 돌팔이지?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본인은 공부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왜 어떻게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네가 될 가능성이 있어 라고 짚어드리잖아요. 그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리사 시험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인성을 관인의 조합이 있어야죠. 두 개 다 있을 때 두 개 다가 작동하면 아주 수월하게 될 테고 하나 있는데 하나 부족한 게 예를 들어 관이 있는데 인성운이 오거나 인성이 있는데 관운이 오거나 그러면 조합을 부드럽게 이루어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겠죠. 그죠? 원하는 게 뭡니까? 갑기합이죠. 원하잖아요. 그죠? 진술충 땅 하면 인미됐던 것이 땅 살아나면서 내년 1차는 붙겠네요. 을사년 천간에 평관이 원래 있는 사주고 그죠? 이렇게 되면 살인소통이 딱 이루어지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되겠다. 여기 사회총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인묘되려고 하는 것을 인묘되지 마! 하고 요거 이 정인이 이 술토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천간에 뜬 것을 내가 살인상승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야! 이제 열심히 2년간 놀아보자. 그래도 붙어. 그럼 저의 덕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된다, 돼요. 내년에 갑기압에서 둥 때리면 인매됐던 거 튀어나와서 관인상승해서 1차 붙고 이때 힘겹지만 이 살을 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후년까지 되시고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로서. 그 이후에 제극인 업무 신명나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무식상사주가 식상 딱 드러내서 이 사화 가지고 쓰고 그럼 직원들도 느려서 같이 쓰고 그렇게 하면 좋은 삶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평관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천간에 드러나도 내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이제 그쪽 분야에 이제 나름 리더로서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겠죠? 연세 드신 다음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실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희망을 가졌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된다. 이분도 마찬가지. 된다. 그럴 때 그런 거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근거 있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동기부여도 되시고 성과도 높을 거예요. 공부의 성과.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내가 왜 그만뒀는지 아셨죠? 왜 내가 이 분야로 가려고 하는지도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하세요. 무오일주 십상 먼저 보겠습니다. 정인 깔고 있습니다. 아까 양인 정인이다 말씀을 드렸죠. 12의 운성 12신사일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팔자고 어렸을 때 못했으면 중년에 35세 이후에 많이 하는 팔자예요. 부정적인 거 자기 고집 같은 거 좀 버려야 된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양인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 주장에 끝까지 반대했어 어떤 놈이 그럼 막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생겨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 그런 건 버려야 된다. 그걸 나를 내려놓을 때 성공하는 아까 무오일주 그 사주 보셨죠? 인성이 텅 비면 쓸 게 없어요. 이런 사주는. 그럼 똥꼬집만 남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꼰대가 됩니다. 내 주장만 내세우니까. 그러지 마라. 지혜로움을 추구하라. 근데 이 정인이 학위 같은 걸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학위를 박사학위를 한 150개 따봐야 지혜로워지냐?
절대 그렇지 않죠. 지혜학문, 명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명리 기초 공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명리의 대중화 뭐 등등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명리학이 인생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진짜 실력이 있는 상담가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냥 고객의 지식이, 명리적 지식이 높아질수록, 물론 멍뚱한 것도 익혀와가지고 제 용신이 뭔가요? 다른 데는 뭐 수라고 하는데, 아, 용신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왜 용신을 안 봅니까? 사주의 기본인데 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분 가끔 있어. 용신 뭔가요? 물어보면. 저한테 용신 물어보지 마세요. 스스로 연구하세요. 뭐 용신 어차피 뭐 그거 다트 가지고 던져서 용신 정하나 뭐 너보고 그러니까 얘한테 정하라고 하건 쟤한테 정하라고 하건 내가 정하라고 하건 용신은 사람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정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 왜 정해달라고 하세요? 쓸데기 없는 짓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내 마음을 넓히면 내 지혜가 넓어지면 내 마음도 너그러워질 것이요. 고집이 아니라 그야말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 남편의 마음도 관의 사랑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양인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은 부정적이니까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원래 정인이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막 재성 타고 이러면 나름 인성이 굉장히 많을 때는 또 도움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이 제극인 될 때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자꾸 돈을 너무 추구하려고 하고 돈 벌 거 없나 이제 기웃거리게 되고 공부 안 하고 기웃거려 봐야 얻을 건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인성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쳐야 됩니다.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교양서, 인문서 뭐 이런 것들. 그럴 때 아까 이제 그 무오정사 그분은 엄청난 인성을 꽉꽉 채우면서도 가르치면서 잘 소진할 수 있겠죠. 내 말이 얼마나 고급스럽게 나가겠어요. 근거가 있으니. 그죠? 말에 근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떠들어. 아, 윤석열 최고의 대통령이야. 역사 최고야. 세종대왕이 최고야. 역시 평생 정의로운 검사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냐. 문재양이 망가뜨린 이 나라를 완전히 지금 되살리고 있는 거 보이지 않냐. 영국에서 국빈 초대 사진 봐봐. 죽이지. 아, 그건 이제 인성이 있긴 있는데 망가진 인성이겠죠. 그렇게 아무 근거 없이 말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인성은 사랑받고자 하는 에너지잖아요. 너무 어른 돼서도 그런 에너지, 남이 날 인정하기를, 그러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런 걸 이제 알티세르라는 철학자가 사회적 호명이라는 용어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자유의신이 불리는 호칭과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나 어디에 뭐 임원이야, 사장이야, 나 무슨 교수야. 다 허상이라는 거죠. 그거 이제 나이 들어서 혹은 불미스러운 일로 뭐 그런 일은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으로 내가 이제 그 호명을 더 이상 쓰지 못할 때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 자신을 대면했을 때 나 참 볼품없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사회가 부여한 그런 호칭에 연연해서는 절대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하시면 좋아요.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 정도만 하죠. 15분으로 자르려고 해서 병기정 편인, 겁재, 정인, 겁재들과 함께 편인과 정인을 꼭 요 장표에서 이게 생기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기야 뭐 문제 여봐야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정도가. 편인 공부도 하고 정인 공부도 하고 겁나게 해줘야겠죠. 근데 인성 혼잡들이 또 복잡해. 인성 혼잡들이 잘못하면 공부 잘 안 해요. 이 일주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인성이 혼잡되고 인성이 또 너무 많은 인성 다자는 게으름을 부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머릿속에 이 인성을 의인화하다 보면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 서로 미루고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이 공부도 인성도 공부, 학문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휴식을 취하다 이런 거거든요. 관인 상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살인 상생. 관은 피곤한 거란 말이야. 나를 괴롭히는. 오늘 하루 종일 손님들한테 시달려서 힘들어. 그러니까 집에 오면 인성을 쓰고 싶어. 쉬고 싶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 오히려 인성원잡 이런 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서 쉬고 싶어 하는 거. 복잡한 거 굉장히 싫어하고 뭐 단순한 일만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기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나를 너그럽게 만드는, 내 마음을 넓히는 공부를, 확장하는 공부를 해야지 내 고집을 첨예하게 강하게 만드는 그런 천상천하 유아독전식의 사고를 강화하는 방식의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12음성 제 왕이니까 승부욕이 강하다 뭐 이런 거야. 내가 왕이야. 아니 내 생각을 네가 왜 아니라고 그래. 내가 옳다니까 오라. 끝까지 막 이렇게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그런 기질을, 왕직 깔고 계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시고, 모일주 이 양인 정인을 깔고 계신 분은 더더욱 그러셔야 됩니다. 반면에 그야말로 제왕, 정조대왕은 이제 대신들하고 이 경연할 때 보면 본인이 직접 문제를 내고 의견을 청취하잖아요. 그때 이 질문들 보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제왕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많이 공부하여 신하들을 테스트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하들을 통해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또 다른 해안 같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의견을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되어야 하겠죠. 일반인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욱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데 내 기억이 옳다고 막 이런 거 내세우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아니었구나. 다른 친구가 아니야 너 그때 없었어. 너 그 시간에 없었고 너는 그때 막 누구 만나고 온다고 해서 너 10시에 합류했잖아. 1차에 너 없었어. 이렇게 그랬나? 그러면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해. 내가 옳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 안 돼요. 그랬을지라도 이제 이걸 알았으면 이제 고쳐가야겠네. 뭐 이런 거죠. 장성도 이제 뭐 그런 기질이에요. 근데 인성을 장성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 개발을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겠죠. 관인 상승을 하면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직장과 어울리는 그런 공부를 해서 직장에서 필요한 자격을 확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에너지로 써줘야겠죠. 근데 나만 옳다고 하면 아까처럼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막 다른 비겁들하고 난리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인성을 실제 의미, 십성적 의미로 쓰지 않으면 제가 물상으로 쓴다 했잖아요. 이거 화로 써요. 다혈질로 쓴다고. 내 고집이 강한데 그걸 다혈질로 쓰면 이게 폭발하겠죠. 꽝. 그러면 좋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몸도 강하기 마련이니까 이렇게 강력한 근을 갖고 있어서 이게 또 비겁도 있고 그러면 상관을 내가 다스린다 쳐봐요. 그러면 부하 직원들 다스리는 거잖아. 내가 어떤 명령을 했어. 그죠? 유금 상관이 있어. 내가 뭔가 명령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유금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줘야 되는데 똑바로 안 해. 그럼 화가 나겠죠. 이 보스 기질이란 말이에요. 양인 보스, 칼 가진 보스. 내 생각을 안 받아들여? 딱.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렇게 해라 알겠냐? 이렇게 했는데 저 형님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일로 가까이 와봐라. 그 옆에 있는 꽃병을 들어서 머리를 내려치고 누가 너한테 질문하라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버리자. 그 오화를 가치 있게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지지에 당연히 수가 들어와야죠. 일적으로는 이제 무토일간이면 무자 뭐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거라고 뭐 다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정반대의 에너지인 화가 땅 있어서 이 재성들을 말려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남자의 고집, 내 고집이 너무 세서
여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다. 뭐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치 않아요. 여기 들어오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신금 있어. 사회에서 내가 전문성을 쓰면서 열심히 신금 식신 일을 해야 돼. 근데 일하다가 보면 신중임수 돈을 벌게 되고 거기에서 여자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정임합으로 엄청 끌고 가려고 하죠. 지장간 정임합. 그러면서 정임합 목에서 자식 만들려고 하죠. 이게 정임합 뭐 음란자배로 해서 그런 이제 생기를 만드는 에너지가 그런 섹스 이런 물상이죠. 그런 의미를 갖죠. 그러니 내 화기가 이렇게 너무 많고 그러면 이 수기를 추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그것에 대한 탐닉 이런 것들이 역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오행을 또 잠깐 보면 그런 수기가 마르는 구조는 내 몸 안에 진기가 빠져나가는 형국이에요. 몸 안에 수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채우고 싶잖아. 그럼 남자라면 재성, 여자들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육체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을 십상적으로 보고 오행적으로 보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십상 개무시하고 모든 걸 오행으로만 본다. 누구는 12신살로만 본다. 누구는 그냥 신살로만 본다. 누구는 12연수로만 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십상으로 구조적으로 딱 풀고 오행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기질 이런 것들이 보이죠. 왜 잘못하면 성에 탐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까 원진기문 탕화 뭐 등등등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인성이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고 뭐 등등등 하나 있는 게 뭐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런 사주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래서 그런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쉽게 주변에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뭐 연예인들은 마약에도 손대고 뭐 등등등 뭐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무조건 그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그런 수단이 없는데 그렇게 막 이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막 접해서 자기 두뇌도 폭발적으로 뭔가 확장의 새로운 에너지를 막 일으켜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말을 놔. 그러니까 나하고 부부관계를 하면 배우자는 별로 즐겁지 않겠죠. 그래서 수 에너지를 막 추구하고 싶은데 와이프는 힘들어하고 와이프도 기분이 별로니까 늘 왜냐하면 관계 후에 이렇게 몸이 좋아지거나 기분이 업되는 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궁합, 속궁합이라는 건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런 인자를 채우려고 하겠죠. 임수 어딨냐, 임수 어디 숨어 있냐 이렇게 되겠죠. 대선에서 만나면 막 그렇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일주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기보다는 알아서 잘 쓰세요. 그런 거 이치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여자 입장에서도 무관사주입니다. 관이 설기가 되겠죠. 원래 목이 들어올 자리니까. 그죠? 관이 여기 있어서 이제 인호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관이 지나치게 약하지 않아서 부드럽게 이렇게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들어오면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인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묘목정과 묘파 되거나 인이 있어도 인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들어오는데 인목이 너무 약한 구조고 또 실제 그 남편 사주를 봤더니 너무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면 자기 몸이 상하는 에너지가 다 고갈되는 그런 구조라면 인호술 돼가지고 화기만 남는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 굉장히 흐물흐물 아프거나 이럴 수 있어. 식상이 만들어져서 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본래 태어나기를 본래 이 사주에 있기를 인이라는 목으로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죠. 그게 막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느끼셔야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오행적으로는 아까 똑같아요. 내가 화기가 많은데 수기를 얻고 싶어. 그러다 보면 정임한보로 목 만들고 싶고, 막 이제 그런 거, 남자 에너지 만들고 싶고, 막 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몸이 뜨거워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남녀가 만나서 뜨거워졌어. 불꽃이 튀었어. 그 뜨거운 밤을 보냈다고 표현을 하지. 이건 클리셰야. 맨날 뜨겁다 그래. 나는 그녀를 만나서 차가운 밤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절대 차가워질 수가 없잖아요. 남녀의 몸이 만나서. 그죠? 그래서 몸이 굉장히 뜨거워지면 그걸 식힐 인자를 찾게 됩니다. 그것을
이 하늘이 만들어준 남녀 이 합일이라는 과정을 통행했을 때 그 열기가 식잖아요. 무슨 뭐 냉탕에 왔다 갔다 드나든다고 해서 그런 욕망이 싹 사라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세상에는 그죠? 그냥 뭐 아름다운 사람만 있겠지. 자,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물상을 그려보면 무토라고 하는 이런 산, 큰 산, 황무지 같은 산. 왜냐면 목은 없잖아요. 목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생지니까 목이 장생을 받을 수는 있는. 근데 이제 열기가 사라질 때 이렇게 장생을 받는 거죠. 이렇게 뭐 무인일주 이런 것처럼 지난번에 이렇게 막 풀이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뭐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호술의 화기, 정점의 화기를 이 내면에 품고 있는 양인적해지라고 했으니까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폭발하기 쉬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다혈질이니까 그걸 차분하게 누르지 못하면 무일주는 이 화산하고 잘 맞죠. 화산 확 터지면 주변에 있는 생기를 다 쓸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욱하는 기질을 버리자. 그러면 그걸 자꾸 줄이려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소화기 몇 대 비치해놓고 욱욱 할 때마다 자꾸 들이부어서 불을 꺼야죠. 그러니 재성을 그만큼 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꼭 재성이라기보다는 오행적으로는 몸 안의 수기를 이렇게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내면의 그릇을 자꾸 키우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수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오일주의 숙제가 무엇인지 오늘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